단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평균 8만 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정한 귀인은 단 5명 정도라고 하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8만 명 중 딱 5명.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5명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인을 만나고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구나 하고 직감한 사람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귀인은 절대 로또 당첨처럼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만남으로 시작되죠. 우연히 시작된 대화, 생각지 못한 순간에 받은 조언,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귀인을 만난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귀인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귀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귀인이 나타나기 전에 보이는 특별한 신호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귀인이 나타나기 전의 징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에는 불안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협력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작은 신호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54세의 김민호 씨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사를 떠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하나둘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와인 시음회에 참석했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와인 수입업체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지금은 와인 교육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퇴직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였네요. 회사에 계속 있었다면 절대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귀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징조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악연이 끊어진다.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마른 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가지가 자랄 공간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A.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일들을 시도해보게 됩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4.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갑자기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정보, 우연히 접하게 된 모임의 초대.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5.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분야에 흥미가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한 번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처럼 조금씩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죠.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들에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자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귀인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특별한 만남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귀인의 첫 번째 특징, 의외로 나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귀인은 아마도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나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인생의 귀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만남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62세의 이명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숨만 나왔어요. 은행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고 나이도 있다 보니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께서 재테크 동호회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며 망설였지만 절박한 마음에 참석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은퇴 세무사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연금은 알아보셨나요? 그리고 세금 환급도 못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세무사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은행 직원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이명숙 여사님은 주택연금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셨고 그동안 몰랐던 세금 환급까지 받아 생활에 여유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게다가 동호회에서 배운 소소한 재테크로 적금도 들 수 있게 됐죠. 세무사님 말씀대로 돈은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명숙 여사님의 귀인은 가까운 가족도 오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웃과 세무사님이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쩌다 알게 된 지인의 특별함.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원래 그래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거죠. 반면에 새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입견이 없는 사람의 힘. 심리학에서는 이를 새로운 시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과거의 우리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가능성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오랜 인연보다 새로운 인연이 귀인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안함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 인연들과는 이미 익숙한 관계의 틀이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새로운 인연은 그런 틀에서 자유롭죠.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이를 약한 유대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회나 변화는 의외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만남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새로운 인연 속에 우리 인생의 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셋째, 일상적인 만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명숙 여사님의 경우처럼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귀인은 이미 어딘가에서 걸어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귀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귀인의 두 번째 특징,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걸어가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62세 최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은퇴하고 여유자금으로 뭔가 해보려 하시던 차에 우연히 옛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더라고요. 형, 나는 여기서 꽤 돈 벌었어. 형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요. 투자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정말 흔들렸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만난 한 노신사가 최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계시던 그분은 최 씨가 투자 관련 책을 찾고 있는 걸 보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셨죠. 그분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시더라고요. 투자는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보면서 깨달은 건데 돈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 노신사는 최 씨에게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셨죠. 투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메모해 주시고 꼭 피해야 할 함정들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유가 있는 사람. 진정한 귀인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유입니다. 이는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 지혜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시죠. 마치 가득 찬 컵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 흐르듯이 말입니다. 달콤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달콤한 말에 독이 있다. 진정한 귀인은 결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서툴고 투박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 이거 하면 금방 돈 벌 수 있어요 라는 말과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시나요? 나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준다. 진정한 귀인은 마치 좋은 의사와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만 그것을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 텐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이런 진정성 있는 조언자의 존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진정한 귀인은 결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람의 조언이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달콤한 약속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셋째, 그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진정한 귀인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귀인의 세 번째 특징,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어떤 이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왠지 매번 긴장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지요. 동양의 옛 현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천마디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너무 많다. 그만큼 진정한 소통이란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55세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갑작스러운 이혼 후에 우울증을 겪고 계셨는데 아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찾아간 동네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카페 주인분이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따뜻한 차를 권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제 속마음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 카페 주인분은 윤 씨보다 10살 정도 연배가 있는 분이었는데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대화가 막힘없이 흘러가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잘 통한다. 진정한 귀인과의 대화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마치 잔잔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말이 잘 통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진정한 귀인과의 대화는 날씨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의 깊이 있는 주제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동안 이런 관점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네. 이런 깨달음이 바로 귀인과의 대화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다. 흔히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그 첫인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편안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침묵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친구처럼 말이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짚어주며 성장할 기회를 준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짚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난이나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죠.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면은 고려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내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경청해 보세요. 둘째, 판단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셋째, 나 자신도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 노력해 보세요. 귀인의 네 번째 특징,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어떤 사람을 만난 후로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처럼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귀인이구나.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진정한 귀인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귀인을 만나면 인생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삶에 새로운 물줄기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꿔놓게 되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길로 안내받는다. 귀인은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결정은 항상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귀인이 직접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던 기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막혀있던 부분이 풀리면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로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조금 더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기분 좋아지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만난 후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변화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눈과 마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등대가 되어 길을 비춰주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귀인을 만나기 위한 마음가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귀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귀인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귀인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귀인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이미 자신의 삶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요? 시간이라도 내어주세요.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겸손하되 자존감은 지켜야 합니다. 귀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과 비굴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굴함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자존감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3. 감사하되 맹목적이어선 안 됩니다. 감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일에만 감사를 표현하세요.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불필요한 감사는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합니다. 4. 마음을 열되 분별력은 잃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세요. 내게 뭔가를 요구하진 않는지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매일 저녁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진 않았는가? 나의 경계선을 잘 지켰는가? 새로운 만남에 열린 자세였는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귀인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귀인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귀인을 만날 자격을 갖춰나가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